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한시기행 가이드 김성곤 교수입니다. 한시기행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부터 시작되는 여행은 황하를 따라가면서 하는 여행입니다. 황하는 청장고원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청해성, 사천성, 감숙성, 영하회족자치구, 내몽고, 섬서, 산서, 하남, 산동 9개 성 5,464km를 흘러서 바레만으로 흘러드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황하는 산지 위주의 상류, 그리고 황토 고원 위주의 중류, 평원과 구릉 위주의 하류로 구분되는데요. 중류의 황토 고원 지대를 지나면서 대량의 황토를 함유해서 누런색의 탁한 강물이 듭니다. 황하 상류는 황하원 발원지로부터 내몽고까지 3,471.6km에 기르는 긴 구간입니다. 이 상류 지역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여행은 이 변방 지역의 거점 도시인 감숙성의 난주로부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이곳은 상인과 여행자들이 모여들어 다채로운 문화가 꽃피운 곳이었지만 이민족과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에는 군대의 살기와 전마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당나라 때 특히 이민족과의 전쟁이 빈번했는데 그런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서 탄생한 시가 변세시입니다. 변방의 독특한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터에 끌려온 병사들의 고충과 가족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적은 시들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변세시 중에서 양주사라는 제목을 붙인 한 편의 시를 읽겠습니다. 당나라 성당 시기에 활동했던 왕지환이라는 시인이 지은 양주사라는 시입니다. 비단길이 지나는 감숙성 일대를 예전에는 양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양주사는 그 지역에서 들어온 곡에 가사를 붙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황하원상 백운간 일편고성 만인산 강적 하수 원양류 춘풍부도 옥문관 황하원상 백운간 황하는 멀리 흰 구름 사이로 오르고 일편고성 만인산 한 조각 외로운 성은 만길 높은 산 위로다. 강적 하수 원양류 강족의 피리는 하필 원통한 이별의 버들 노래더냐. 춘풍부도 옥문관 봄바람은 아직도 옥문관을 넘지도 못했는데 사막을 흐르는 황하의 지평선에서 피어오르는 흰 구름 만길 높은 산과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외로운 성 광막하고 장엄한 변세의 풍경을 담은 거폭의 그림입니다. 호연하고 씩씩한 기상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죠. 변경을 지키는 병사들 역시 이 변세의 풍광처럼 거칠고 씩씩한 용사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사들이라고 늘 그렇게 씩씩한 것은 아니겠지요. 강적 하수 원양류 강족의 피리는 어째서 하필 원망스러운 버들가지의 노래더냐. 강족의 피리인데요. 강족은 감숙성 사천성 일대 사는 이민족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피리가 한족의 문화에 유입되면서 당나라 때 군대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마도 무료한 병사 하나가 심심파적으로 부르는 피리 소리였겠지요. 그런데 하필 그 피리 곡조가 절양류라는 이별 노래입니다. 절양류는 버질가지를 꺾는다는 말인데요. 버들류와 머물류가 발음이 같아서 생긴 말입니다. 이별할 때 상대방이 가지 말고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버들가지를 꺾어서 두는 거지요. 아마도 피리를 부는 병사가 이 이별의 노래로, 이 이별 곡조로 자신의 그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천리만리 먼 변경으로 와서 돌아갈 기약도 없는 처지였으니 그 그리움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이 절양류 가락에 담겨진 진한 그리움에 병사들의 고향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이렇게 변방의 병사들은 그리움을 담은 양주사를 노래했습니다.
황허연상白云间，一片孤城万人山。羌笛何须鸳鸯了，春风不度玉门关。 황하의 물길을 따라 시를 따라 떠도는 길, 이번에 찾아가는 여행지는 내몽고의 중심 도시인 후허하오터입니다. 후허하오터를 찾게 된 것은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한 사람인 왕소군, 왕짜오준, 그의 자취 때문입니다. 왕소군의 무덤 청총이 시 중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왕소군을 찾아온 것은 그녀가 중국의 4대 미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시의 광활한 영토 속에 그녀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시인들은 아름답고도 슬픈 그리고 극적이까지 한 그녀의 생애를 시적 소재로 자주 활용했습니다. 왕소군은 원래 한나라 원제의 후궁이었습니다. 황제는 궁중 화가인 모연수로 하여금 후궁들의 얼굴을 정밀하게 그리게 하고 그 초상을 보고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후궁들은 너도나도 화가에게 뇌물을 주며 미색이 돋보이도록 그려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오직 왕소군만큼은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색이 뛰어난 왕소군이었지만 화가의 농단에 눈 밑에 큼지막한 점이 그려지면서 황제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해 북방의 근심거리였던 흉노족의 왕 선우가 화친을 청해오면서 공주를 요구했습니다. 공주를 아내로 맞아서 한나라의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것이니 한나라로서도 마다할 것이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친생공주를 보낼 수는 없는 터라 후궁 중에서 한 명을 골라 보내기로 한 것이 바로 왕소군이었습니다. 아마도 추하게 그려진 초상화를 보고는 아깝지 않다 여긴 까닭이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절차를 마치고 왕소군이 한나라 궁궐을 떠나는 마지막 날 환송자리에서 황제는 그녀의 빛난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이런 대단한 미녀가 내 구중 궁궐에 숨어 있었다니. 여봐라, 당장 화첩을 가져오너라. 그림을 들고 왕소군의 얼굴을 대두하던 황제는 분노에 치를 떨면서 당장 궁중 화가인 모연수를 참할 것을 명령합니다. 중국 최고의 미녀를 오랑캐 나라로 보낼 수 없다며 고집을 부르는 황제를 대신들이 간신히 만류해서 마침내 왕소군은 궁궐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왕소군 일행이 한나라 변경을 지나 흉노의 땅으로 들어갈 무렵 한 번 떠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자신의 신세가 서러워서 말을 멈추고 슬픈 곡조에 비파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연하고 아름다웠는지 마침 계절이 깊어서 북에서 남으로 날아가고 있던 기러기들이 그 모습을 보다가는 날갯짓을 잇는 바람에 하나 둘 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왕소군의 별명이 기러기가 떨어진다는 뜻의 낙안입니다. 떨어질 낙, 기러기 안. 왕소군이 흉노의 왕비로 있는 동안 한나라와 흉노 사이에는 평화가 지속되었으므로 왕소군은 100만 대군으로도 얻지 못한 평화를 여인 홀몸으로 일궈낸 역사적 인물이 됩니다. 선우가 세상을 뜬 뒤에도 한나라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왕소군은 마침내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왕소군을 사랑했던 흉노의 백성들이 너도 나도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 흙을 담아와서 거대한 봉분을 만듭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온 초원의 풀들이 누렇게 시들어도 이곳 무덤풀만은 내내 푸르렀는데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왕소군의 한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 무덤 이름을 풀을 청해 무덤총 청총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인들이 왕소군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중국 시문학의 영원한 주제인 흑의 불호를 담아내기에 매우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재색이 뛰어난 왕소군은 덕망과 재능이 출중한 충신과 인재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왕소군을 추하게 그린 모연수 화공은 충신과 인재의 길을 막는 조정의 간신들입니다. 그리고 그림만을 믿고 미인을 방치해버린 황제는 조정 간신배들의 참언을 믿고 충신과 인재를 멀리하는 어리석은 혼군이 되는 거죠. 때로는 돌아가지 못한 미인의 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황제의 무능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엉터리 그림을 그린 화가의 초점을 맞추기도 하면서 왕소군의 삶은 다양한 형태와 색깔로 작품화되어서 문학사와 예술사 한복판을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녀의 푸른 무덤 위에 와 있는 겁니다. 해가 도시 서쪽으로 기울면서 왕소군의 청총의 푸른 무덤에 황혼이 찾아옵니다. 군산만학 부형문 생장 명비 상유천 일거자대 연상막 동류청총 향황혼 화도생식 춘분명 환패 공귀 야월혼 천재 비파 작호어 분명원혼 곡중론 군산만학 부형문 온 산과 골짜기 형문으로 달리느니 생장 명비 상유천 왕소군이 자란 마을이 아직도 있구나. 일거자대 연상막 한 번 궁궐을 떠나 사막으로 갔더니 동류청총 향황혼 홀로 푸른 무덤으로 남아 황혼을 향하노나 화도생식 춘분명 그림으로 어찌 봄바람 같은 얼굴을 알까 환패 공귀 야월혼 옥패소리 짤랑거리며 돌아오는 달밤의 혼이여 천재 비파 작호어 천년세월 비파로 전해지는 오랑캐 노래 분명원혼 곡중론 노래 속에 또렷한 원한이여 원한이여 알록산 반란군이 천지를 휩쓸던 시절 가족들을 데리고 전란의 땅을 피해서 감숙성, 사천성 곳곳을 헤매고 다니던 두보가 왕소군의 고향에 있는 호북성 자규현을 지나면서 지은 시 영회고적이라는 시입니다. 왕조의 멸망이 가까운 유난의 시절 행제소에 들어가 충성을 다하던 자신을 몰라주며 내쳐버린 숙종 황제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일생의 한이 되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하의 상류부안을 여행하면서 그 황토빛 물결에 담긴 흘러온 옛 이야기, 옛 시들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황하 중류입니다. 황하 문명의 주역이었던 요임금, 순임금의 아득한 옛 시절 노래가 울려 퍼졌던 중국 산서성 남구로의 여행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